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반도체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웨이퍼나 모스펫 스케일링에 이어서 산화 공정과 쇼트넬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산화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좌측은 산화 공정의 공정 과정이고 우측은 산화막에 대한 설명인데, 산화막은 이제 전련막 역할의 산화막을 형성해서 이제 회로와 회로 사이에 생기는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산화막은 이후 공정 과정인 이온 주입 공정에서 확산 방지막 역할을 하고, 직각 공정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잘못 식각되는 것을 막는 직각 방지막 역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산화 공정은 습식 산화와 건식 산화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건식 산화는 순수한 산소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산화막 성장 속도가 느려 주로 얇은 막을 형성할 때 쓰이며 전기적 특성이 좋은 산화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습식 산화는 산화와 함께 용해도가 큰 수증기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산화막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보다 두꺼운 막을 형성할 수 있지만, 건식 산화에 비해서 산화층의 밀도가 낮은 단점이 있고, 보통 동일한 온도와 시간에서 습식 산화를 통해서 얻어진 산화막은 이제 건식 산화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 5배에서 10배 정도 두껍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산화 공정의 변수를 보려고 합니다. 온도는 일반적으로 온도에 비례하여 산화 속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 상태에서는 반응 속도가 t에 관한 함수이고, 말기 상태에서는 확산 속도가 이제 t에 관한 함수여서 원인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온도에 비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은 부분함입니다. 부분함은 산소가 이제 개수가 많을수록 산화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데, 부분함과 온도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 방향은 이제 결정 방향 말고 도핑 먼저 이야기할게요. 붕수의 도핑은 이제 SiO2 층을 생기게 해서 확산에 도움을 주고 산화 속도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표면의 결함이 만약에 있는다면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고 결함 부근의 산화막 성장 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 방향은 이제 111면의 면적당 원자의 수가 많아서 111 실리콘 웨이퍼가 빠르게 성장하는데,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111 결정 방향이 더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모스펫 스케일링 다운을 하는 이유는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반도체 제품을 생성할 수 있고,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성능이 개선되기 때문에 모스펫 스케일링 다운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스케일링 다운을 하다 보면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었는데, 소채널 이펙트죠. 그래서 이 소채널 이펙트의 예시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핫캐리어 이펙트입니다. 핫캐리어 이펙트는 소채널 이펙트 중 하나로 이제 반도체를 이용한 트랜지스터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트랜지스터의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채널의 길이도 짧아지는데, 이 경우 전개는 더 커지고 전자는 높은 전기를 받아 지나치게 이동성이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자를 이제 핫캐리어라고 합니다. 이동성이 지나치게 커진 전자는 절연막을 뚫고 가기도 하고, 절연막에 축적되어서 정리적 특성을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세츄레이션 영역에 이제 동작할 때 드레인의 전압이 높으면 드레인에 강한 전개가 걸리는데, 이때 전자들이 드레인으로 빠지고 이제 전개에 의해서 가속이 붙어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그래서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제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면 이때 고속 캐리어들이 실리콘 격자와 충돌하여서 일부 캐리어들이 채널 옥사이드에 갇히는 현상을 이제 핫캐리어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영향으로 제품의 신뢰도가 감소하거나 문덕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 위에는 이제 펀치스로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펀치스로우는 채널이 짧아질 경우 드레인과 소스의 디플레이션 지역이 이제 공비층이 많아서 이제 커런트 패스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접합면을 통해서 실리콘 표면이 아닌 하부에 전도 경로가 형성되면서 드레인에서 이제 소스 쪽으로 큰 전류가 흐르는데, 이런 게이트 전압 컨트롤을 벗어난 곳에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펀치스로우라고 합니다. 그 이후엔 DIBL입니다. 드레인 인듀시드 베리어 로잉이라고 말 그대로 드레인 전압에 의해 소스와 채널 사이에 전이 장벽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드레인 전압이 상승하면 드레인 공핍 능력이 늘어나서 DIBL 효과가 증가하고, 문턱 전압 이하에서 누설 전류가 더 잘 흐르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은 GIDL인데, 이것도 말 그대로 게이트 인듀시드 드레인 리퀘이지인데, 이제 게이트에 음전압을 걸렸을 때 생기는
레이크에이지 성분으로 게이트로 인해서 드레인으로 흘러가는 누설 전류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 상태의 모습에 대해서 드레인 볼테이지와 게이트 볼테이지, 바디 볼테이지가 큰 차이 날 때 위와 같이 이제 그림과 같이 디플리션 영역이 게이트와 드레인이 오버랩되는 간에 치고 들어옵니다. 이때 이 쌍이 이제 공간으로 들어오고 드레인의 강한 전기에 의해서 전자가 드레인 쪽으로 밴드 투 밴드 터널링이 되어서 드레인이 전류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쇼채널 이펙트에 대한 이제 현상들,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를 알아봤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 대표적인 두 가지만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LDD 구조입니다. 라이트리 도프드 드레인인데 말 그대로 이제 게이트 하단의 소스나 드레인 사이의 영역에 매우 가볍고 약하게 도핑된 영역을 만들어서 공립층을 의도적으로 확대해 전자의 속도를 낮추는 구조이며 하케리어 이펙트를 이제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모스 공정 과정에서도 LDD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모스 공정 과정 중간에 LDD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자의 속도를 낮추는 이제 구조로 하케리어 이펙트를 방지한다라고 지난 시간인가? 네, 그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LDD 구조도 사용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 위에는 하이로 임플란트입니다. 하이로 도핑인데 이제 드레인 소스와 सब스트레이트 간 접촉 부분을 이제 P 플러스 도핑, 그린 것 같이 P 플러스 도핑해서 सब스트레이트로 공핍 영역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펀치 스로우 현상을 방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P 플러스 도핑을 하여 가지고 이 공핍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산화와 소채널 이펙트에 대한 현상들이 어떤 것이 있나, 그리고 소채널 이펙트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포토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